허가의 갱신이야. 우선 갱신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보통 뭐 허가를 내주잖아, 행정기관이. 근데 경우에 따라 이제 법에서 한번 허가해 내주면 뭐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면서 유효기간을 딱 이제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기간, 허가 내준 유효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허가받은 사람이 나 허가 연장해 주세요 하고 이제 신청. 그래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연장해 주는 걸 갱신이라 그래. 그래서 1번은 특별한 건 없어. 응? 즉 허가를 갱신해 줌으로써 허가가 종전 허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응?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죠. 그런데 2번이 중요해.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허가를 갱신해 주는 건 종전 허가와 달리 새로운 허가를 다시 내주는 걸까 아닐까? 허가를 갱신해 준다는 건 새로운 허가를 다시 내주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종전 허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허가를 내준다면 이런 논리가 되지.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종전 허가 당시에 종전 허가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위반한 사유가 있었어. 뭐 법을 위반한 일이. 근데 적발은 나중에 했어. 허가 갱신해주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행정기관이 알았어. 그렇더라도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한 건 종전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돼도 새로운 허가를 내준 거라고 보게 되면 새로운 허가는 상관이 없으니까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했던 일을 가지고 갱신해준 허가를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허가를 갱신해 준다는 건 종전 허가를 그대로 연장시켜 주는데 불과한 조치로 보니까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허가를 갱신해 주고 난 뒤에도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응? 그 2번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응? 즉 갱신해 준다는 건 종전 허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지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허가 갱신해 주기 전에 법을 위반한 사유는 허가 갱신이 있더라도 치유되지 않으며, 즉 두 번째 줄 끝에 허가 갱신되기 전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특별한 건 없고, 허가 갱신해 줄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행정기관이 허가를 갱신해 줄지 여부는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다. 응? 재량행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앞에 문장의 핵심 주어. 종기가 도래한 후 갱신 신청. 그러면 여기서 종기가 도래했다는 건 종전의 허가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허가 기간이 다 끝나면 종전 허가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갱신해달라는 신청은 종전 허가가 끝나기 전에 행정기관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반드시. 근데 이미 종전 허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다면 그걸 이미 종전 허가는, 유지시킬 종전 허가는 소멸됐으니까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는 신청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다시 심사해서 새로운 허가를 내줄지 여부를 심사한 뒤에 뭐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가 종기 도래가 되고 난 후에 갱신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 응? 이게 핵심이죠. 응? 3번 중요. 그럼 판례를 확인해 보자. 1번 말이 길은데 뭐 유료 직업 속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허가 갱신해달라는 신청은 허가를 갱신해 주는 건 허가받은 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죠? 허가가 갱신되고 난 후에는 허가 갱신되기 전에 법 위반 사실을 불문에 붙이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허가를 갱신해 주고 난 뒤에도 행정기관은 갱신해 주기 전에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뭐 1번, 2번 다 마찬가지예요. 응? 1번 같은 얘기 이해하죠? 그러면 3번 판례는, 자, 종전 허가는 허가 기한이 다 끝나면 자동 소멸입니다. 따라서 첫째 끝에 종전 허가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 갱신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뭐야? 허가 연장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내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응? 이해되죠? 종전 허가의 유효 기간이 지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종기가 도래한 후에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응?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갱신해달라고 신청한, 즉 기간 연장 신청이 갱신 신청이야. 응? 이거는 뭐야? 말로는 기간 연장, 즉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는 갱신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응? 그래서 행정기한은 새로운 신청,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뭐 그동안에 법 바뀐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변경 등을 다 고려해서 새로이 허가를 내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바뀐 법에 따르지만 허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거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종기 도래 후 종전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 갱신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 응? 그리고 이제 4번은 어업에 관한 허가나 신고제, 그러니까 어업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받아 하는 것도 있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업 면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 면허라는 조치는 나중에 배울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업 허가나 어업 신고는 법에 뭐가 없대? 이 갱신 제도가 없대요. 그래서 어업 허가 신고의 경우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인 어업 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제도, 즉 갱신 제도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허가는 자동 소멸해 버리는 거다. 응? 따라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 어업 허가 연장해달라 신청이 왔어도 그거는 뭐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야, 허가받은 거의 효력은 언제 어떤 이유로 소멸될까? 기본적으로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죠. 또 뭐야? 뭔가 상대방이 허가 유효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허가 취소, 법에 정한 허가 취소할 사유가 생기면 행정위원회 허가 취소해서 허가 효력 없어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가 허가라고 그랬잖아. 운전면허 받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적성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죠? 또 이 체력 검사도 받아야 돼요. 왜냐면 한 번 운전면허를 냈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사람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사고로 손과 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이 기간을 정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면허 시험장 가서 다시 면허를 갱신해야 됩니다. 응? 그죠? 그때 이제 면허 갱신해 줄 때 손과 발이 멀쩡한가? 시력 검사도 하고 청력 검사도 이런 거 합니다. 해서 문제 없으면 갱신해주고, 응? 문제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야죠. 응? 네,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멸 사유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없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대물적인 허가 영업의 경우라면 뭐가 중요한 거야? 물건이나 시설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허가 대상인 물건이 없어졌어, 시설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봐야 돼. 읽고 지나가요. 여기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2번. 응? 2번에 보면 자, 허가해 준 것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은 뭐죠? 그 유효기간 지나면 허가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원칙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핵심은 두 번째야. 다만 판례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달려 있는데, 그지? 그 유효기간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응? 자, 그거의 문장의 핵심이야. 허가에 붙은 유효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붙인 경우. 응?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허가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년은 해야 되는 허가받아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10년은 최소한 유효기간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딱 행정위원이 1년만 줬어. 허가 유효기간을. 그러면 딱 1년 주면 1년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 효력이 소멸되는 거냐? 그렇게 볼 건 아니래. 그러면 그 짧게 1년을 붙인 건 그는 허가 유효기간을 1년만 준다, 이런 뜻으로 행정위원회에 붙였다고 볼 수는 없고, 뭐로 해서 그러면 1년 될 때마다 어떻게 돼? 왜 이렇게 10년은 돼야 되는 사업인데 1년만 유효기간을 준 취지는 이제 일단 1년 될 때마다 상황 변화를 보고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조건을 또 그에 맞춰서
좀 바꿔가면서 연장해 주려는 그런 뜻으로 짧게 붙인 거로 해석해야 된대. 응? 그래서 자, 이번에 핵심 문장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 허가에 붙여놓은 기한이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붙여진 경우. 자, 그렇다면 이는 그 다음 줄. 허가의 효력 자체가 그렇게 짧게 붙여놓은 기간만 존속된다는 허가의 자체의 존속 기간을 그렇게 짧게 붙인 거로 해석할 게 아니고 허가해 줄 조건, 허가해 준 조건을 1년으로, 응? 그 허가해 주면서 붙인 조건을 1년간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또 1년 될 때마다 뭐 해야 돼? 1년 지나기 전에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됐나 보고 또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장해 주려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중요해. 이거 시험 잘 나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란 말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허가의 효력 자체를 그 짧은 기간만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허가 내준 조건을 그 짧은 기간만 유지시킨다. 응? 허가 내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짧게 붙여놓은 허가 조건이 1년이다. 그러면 1년 될 때마다 또 상황별로해서 계속 조건을 개정해 가면서 허가의 효력을 연장해 줄 취지로 그렇게 붙인 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그 셋째 줄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봐야 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그게 이제 그걸 바꾸면 안 돼. 순서를 시험에. 자, 동그라미 3번은 허가인데 이게 하나의 허가라는 조치인데 뭔가 분리될 수 있거나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운전면허를 여러 개 받아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그 중에 면허 중에 하나만 취소할 사유가 있다면 그 중에 면허 하나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죠. 자,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미 국민한테 내준 허가, 국민한테 이미 허가를 내줬다면 일단 국민의 이익이 부여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잖아. 근데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걸 나중에 취소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건 불이익을 주는 조치잖아. 국민한테 이익 좋다가 박탈하는 건 법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나왔듯이 원칙적으로 기속재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그 행정기관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의 구속을 좀 많이 받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속재량으로 봅니다. 자, 그럼 판례 읽어보자. 판례 1번을 보니까 결혼 예식장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자가 있었는데, 자, 중요한 단어는 자진 폐업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자가 스스로 폐업을 했어. 자진 폐업. 그러면 뭐 돼? 허가의 효력은 이미 소멸된 거야. 응? 그런데 그러면 일단 자진 폐업으로 허가는 자동 소멸했는데 허가의 효력은, 근데 그 업자가 나중에 다시 뭐 했대? 두 번째, 다시 자기 마음이 변했는데 다시 예식장 하고 싶다고 예식장 영업허가를 다시 신청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종전의 허가를 연장시켜달라는 뜻은 아니겠지? 그거는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따라서 바뀐 법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새로이 허가일지를 결정해야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핵심은 그런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유기장 영업허가는 대물적 영업허가다. 따라서 그 허가의 요건이 그 놀이기구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서 허가가 난 건데, 그 놀이기구 막 철거되고 다 없을 때 그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허가는 이미 당연히 소멸한 거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대물적 영업허가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고 없어지면 허가 요건은 자동 소멸한다라는 취지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거, 허가를 일단 내줬던 뒤에 나중에 허가를 박탈하는 건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뺏는 불이익 처분이라서 이거는 행정기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보호, 국민의 기득권 존중 뭐 이런 차원에서 함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의 구속을 받는다 이거죠. 구속을 많이 받는다 하는 얘기죠.
네, 4번은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분리될 수 있거나 일부만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넘어가고요. 뭐 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도 나왔었고 자 6번 조금 중시하세요. 6번 자 위에 두 줄을 보면 건축법은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규정했대요. 원칙이.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지만 원칙이 건축 허가를 받고 1년이 넘도록 공사 착수를 안 하면 허가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 그런데 넷째 줄에 보면 밑줄 쳤지.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착수 기간이 지난 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까지를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밑에 또 밑줄 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공사 착수를 안 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너 왜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겠네? 공사 착수 안 했어.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도록 공사 착수를 안 했는데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취소를 안 했다면 안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상대방이 뒤늦게 공사 착수를 했다면 그걸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는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즉 두 번째 그 밑줄 친 문장 건축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1년이 지나도 공사 착수 안 했다고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기 전에 공사에 일단 착수를 했다면 행정기관은 설령 공사 착수기에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 중시하고. 그 다음에 구제는 뭐 특별한 논점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국민이 허가 관련해서 불이익이 될까?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가 요건 다 갖춰 신청했는데 허가가 거부된 경우 또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멋대로 막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키나 이러면 이제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거고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났어? 자, 아까 채석 허가는 대물적 허가였고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죠? 그러면 채석 허가를 먼저 받은 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양수받은 자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내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우리 앞에 배운 명의변경 신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명의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따라서 그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하시면 양수인은 채석 허가 취소한 처분 자기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자, 문장의 핵심은 넷째 줄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면 그 밑에 줄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시킨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뭐냐면 A가 애초에 채석허가를 애초에 받았던 사람 근데 B가 자기가 채석허가 받은 지위를 B에게 양도 계약을 맺어서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B에게 넘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넘겨받을 양수인이잖아. 그런데 양수인은 가서 이제 행정기관에 명의 변경, 내가 이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 명의 변경 신고, 뭐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거 하잖아. 신고하고 행정기관이 수리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B가 이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직 이 단계로 아직 안 갔단 말이야. 지네들끼리 지금 계약만 맺은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B가 이제 이렇게 이걸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근데 아직 이 신고 및 수리가 있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아직 누구라 그랬어? A. 양도인이잖아. 아직까지는. 이게 지위 승계 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이라면 아직은 양도인, 지네들끼리는 민법상 지네들끼리는 넘기는 거로 계약이 됐더라도 행정법적으로는 아직 A가, 즉 양도인이 아직은 허가받은 자야. 그런데 A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해가지고 행정청은 어떻게 돼? A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B는 자기가 넘겨받기로 된 허가가 소멸된 거야. 없어졌어. 그지? 그러면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고, 물론 A도 싸울 자격이 있지만 B 양수인 지위에 있는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잘 나오는 거,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어. 인허가 의제 제도. 응? 자,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었지. 원래 개인이 뭔가 뭘 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법 관련된 법을 보니까 A법에 의해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그 행위를 하려면 또 B법에 의해서 무슨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뭐 이렇게 여러 법이 다 다른 기관에 각각 요건 갖춰서 신청해서 다 따로따로 받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되게 불편하지. 이쪽 법에 따라서 시장한테 뭐 신청해서 또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법에 따라서 또 뭐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뭐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받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시간 비용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고 뭔가 이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예외적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거라, 쉽게 말하면 어떤 주된 내용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다가 한 군데만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러면 그 주된 내용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주된 내용의 주된 허가 법 요건 갖췄는지 심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한 번에 심사해서 한 번에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한 군데만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다른 법의 허가까지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국민 얼마나 편해. 한 군데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그걸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그래. 응? 그 의제라는 말은 간주해 준다는 거야. 다른 법의 인허가도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입니다. 인허가. 그래서 뜻,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뜻은 읽어봐. 어떤 하나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도 하나의 행정기관이 다 함께 심사해서, 응? 하나의 그 한 행정기관이 주된 허가를 하나 내주면 다른 법의 인허가도 다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를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하고, 요거는 미쳐. 이거 뭐야? 절차 간소화. 응? 그래서 뭐야? 민원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종의 행정학에서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한다. 응? 2번, 동그라미 2번 중요. 근데 이거 국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법에서 원칙적으로 A법에서는 시장의 허가 받을 사항, B법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받을 사항 다 따로따로 있다면 원칙이 다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걸 한 군데에서 다 한 번에 받은 것으로 하는 걸 하려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따로 규정을 둬야만 그런 게 가능해요. 응? 따라서 2번 중요한데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이게 인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관이 멋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이런 제도가 허용돼요. 응? 인허가 의제 효과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우리 행정기본법, 작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인허가 의제에 관해서 규정을 뒀어요. 근데 기존에 논의하던 걸 그대로 법에다가 그냥 다시 써놓은 거예요, 불과해. 응?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죠? 둘째 줄에 보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얘기했잖아. 법률에 따라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응? 그리고 셋째 줄 끝에 국민은 어디다만 신청서 내면 돼?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물론 관련된 다른 인허가 요건도 다 갖춰가지고 주된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 거기 한 군데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 국민이 편리한 거니까. 응? 다른 거죠. 그리고 주된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은 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관련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내고 그 신청을 받은 주된 행정기관이 다른 인허가 담당하는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내주는 거죠. 응? 이런 제도다 생각하면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기억번을 보자. 자, 기억의 키워드는 우리 인허가 신청하는 국민은 어디다만 신청서 내면 돼? 그래,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 기관 한 군데만 내면 됩니다.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 한 군데에만 신청서 내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법은 뭐야?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뭐 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인허가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죠. 협의. 그래서 다른 인허가 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줄. 그리고 이미 행정기본법은 거쳐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요.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관련된 인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얘는 우리 관련 법의 요구를 못 갖추니까 주된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도 주된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주된 허가를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다 내줘버린 게 되는 거니까 주된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디귿번. 자,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첫째 그때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모두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어떻게 돼? 두 번째 끝에 나중에 협의를 완료할 거를 조건으로 주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도 나중에 다 협의가 완료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장을 보면 자, 기역번, 니은번을 봅니다. 자, 거기에 기역번을 보면 주된 허가의 담당 기관은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는 주된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돼요. 요거 보면 주된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설명을 잠깐 해볼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자, A 법률, B 법률. 응?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죠. A법, B법. 그런데 국민갑이 있어. 국민갑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A법은 이제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돼 있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돼 있고 또 B법은 이 행위를 하려면 뭐 시장에 무슨 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법에서 이쪽이 주된 거라고 하자. 주된 허가 받으면 이 시장에 B법이 정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B는 여기도 신청서 내고 여기도 신청서 다 따로따로 허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규정이 있으면 이쪽 법에 의한 장관부터 허가 받으면 시장에 이 B법에 의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국민은 여기다만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한 군데만. 그러면 장관은 이쪽에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 요건이 구비됐다 그러면 장관이 허가 딱 한 번 내주면 다 내준 거가 되는 거지. 응? 근데
여기도 허가를 줄 때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요건이 뭐냐면 무슨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내용에 관해서도 요건이 있을 거야.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쪽도 뭐가 있겠어? 요건으로서 이쪽에 시장이 B법에 따라 허가할 때도 요건으로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또 내용적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차는 있잖아. 이게 주된 허가라면 이쪽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대. 그러니까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대. 절차는 이쪽 하나만 거치면 된대. 주된 허가 내줄 때 거치게 되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 그게 기억법 문장이야. 응? 즉 첫째 끝에 주된 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의제되는 이 B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보냐?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쪽 법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다 거친 거로 인정해주는 절차의 집중을 인정. 그러나 니은번. 자, 이때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이제 A법이 정한 허가 요건으로서 내용적 요건, 이거 갖췄는지 다 심사. 또 이쪽 B법이 정한 이 시장의 허가 요건, 이 내용적 요건 갖췄는지도 다 심사. 그래서 이쪽의 내용도 다 갖춰야 되고 이쪽 법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적 요건도 다 갖춰야만 주된 허가를 내줍니다. 만약에 이쪽의 내용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면 주된 허가와 관련된 내용적 요건만 구비됐을 뿐 의제되는 허가와 관련된 내용적 요건은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주된 허가 거부해야 됩니다. 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용적 요건은 우리가 다 양쪽 다 갖춰야만 한다는 거예요. 절차는 그냥 주된 허가에 정해진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지만 그래서 그게 B번, 니은번이야. 응? 즉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니은번에 주된 허가에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내용적 요건 그거 다 갖췄는지 심사하고 뭐까지도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실체적 요건까지 다 갖춰야만 주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응?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주된 허가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적 요건은 갖췄지만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은 구비하지 못했다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떻게 돼? 허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주된 허가를. 그래서 이거는 실체적 집중효는 부정. 그 실체적 집중효는 부정된다는 게 한쪽 법의 내용적 요건만 갖췄다고 다른 법의 내용적 요건 안 갖춰도 된다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런 뜻.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그 위에 기역번의 바로 위에 문장 둘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기역번의 바로 위에 문장에 기역번의 바로 위에 문장에 판례는 다른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으나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 그러니까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른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야. 그러나 다른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은 따져봐야 된다고. 이것도 구비했는지 그거 구비 못했으면 주된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됐지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법이. 자, 기억번 읽어보자. 자, 장관이 주된 허가를 딱 하나 내주면 어떻게 돼? 무슨 법에서 정한 인허가도 다 내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 법이 인정하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고, 그러니까 법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기까지만 이제 허가 받은 것으로 되는 거고, 거기서 단어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서 뭐라고 써냐면 장관으로부터 A법에 따라 허가받으면 B법이 정한 뭐뭐뭐뭐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럼 거기까지만 인정되는 거지. B법에서 뭐 다른 또 뭐 사항까지 다 이 B법에 정해진 뭐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기억번 또 알아도 니은번.
자, 니은번을 읽어보자. 인허가 의제 제도는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유지되고. 응? 특별한 건 없고. 자, 그래서 기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기본법 내용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복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누는데요. 예. 인허가 의제 마지막 번째입니다. 불복 방법. 자, 기육번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를 함께 제시했을 때, 자, 여기는 여러분들 문장 주세요.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받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문장의 주어 상대방. 상대방은 오씨 내가 왜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 허가를 신청했던 상대방은 뭐라고 신청해? 지금 뭘 거부받은 거지? 주된 허가 거부받은 거지? 근데 주된 허가 거부했는데 주된 허가를 거부한 장관은 야, 너 A법이 정한 허가 요건도 못 갖췄고 B법이 정한 허가 요건도 못 갖췄어 하고 이제 그러면서 허가를 거부한 거래. 근데 상대방으로서는 내가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야. 말이 안 돼. 난 요건 다 갖췄는데 하면서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뭘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데 주된 허가를 소송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주된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싸워야 된대. 응? 일단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뭐라고? 주된 허가 거부 처분. 응? 자, 그게 포인트. 반면에 니은은 셋째 줄 끝에 이해관계인. 응? 이해관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자. 자, 앞에 문제 읽어보자. 키워드는 이해관계이라고 그래서 제3자라고도 표현하면 되고, 자, 행정청이 앞부분에 주된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관련된 다른 법에 인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자, 밑줄 쳐주세요.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이거 중요. 의제된 인허가 내준 것은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신청을 했더니 장관이 허가를 내줬어요. 한 번에 허가 내주면 이거 다 허가 내준 거야. 그런데 갑에게 허가 내준 걸 보고 을이라는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주민이 이 A법에 따라 허가는 내준 거는 내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B법에 따른 허가 내준 건 이건 도저히 승복이 안 돼. 이거는 요건 못 갖췄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다 내준 거냐. 따라서 을이 이건 놔두고 주된 허가는 놔두고 이게 의제된 허가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요걸 갖고 싸우려면 요거만 주된 허가하고 따로 떼서 요것만 취소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그래서 핵심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주된 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면 주된 허가를 싸우면 되는 대상으로 싸우면 되지만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려고 하는 이해관계는 주된 인허가를 소송용으로 다툴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만 따로 떼서 그것만 취소달라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응? 중요. 최근에 잘 나옵니다. 자, 기억은 아예 허가를 신청했다가 전부 거부받은 상대방은 주된 거부를 갖고 소송을 주된 허가 거부를 소송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은 주된 허가에는 불만이 없고 의제된 인허가만 다투려고 하면 의제된 인허가만 따로 떼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응? 자, 이거 판례로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 한 거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1번. 자, 여기 생각해봐. 주택건설 촉진법이 여기에 A법이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그러니까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나 딱 내주면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법
세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같은 다른 법이 정한 뭐야? 뭐 시장 등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따로 고칠 필요가 없대. 이거 뭐 얘기하는 아까? 절차는 주된 허가에 주된 허가를 정하고 있는 그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거지. 절차. 응? 이게 이런 게 이제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장관이 승인 한번 딱 내주면 관련된 다른 법에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지. 이때 장관이 주된 허가인 사업계획 승인 한번 딱 내주는 데 있어서 뭐야? 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절차 이거 하나만 거치면 되지.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이 정한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응? 또 시험에 나왔고. 2번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논리야. 절차는 주된 허가와 관련된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될 일이다. 절차는 한 군데 절차만 거치면 다 거친 거로 인정해 주니까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뭐라고 되냐? 주된 허가에 관련된 내용적 요건은 갖췄더라도 응?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을 못 갖췄다면 어떻게 돼? 허가는 주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때는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벌써 뭐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결정할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야. 주된 허가는 마지막 줄에 있는 채광계획 인가야. 그러니까 채광계획 인가를 담당하는 주된 관청은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요건 구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주된 허가인 채광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응? 내용적 요건은 다 구비해야만 주된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이쪽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된 허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최근 판례로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자. 자,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는 취지는 뭐야? 주된 허가의 건축허가를 관할하는 행정처로 창구를 단일화, 그지?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 시간을 절감해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뜻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지? 거기 셋째 그래.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결과 이미 결론합니다. 절차는 이쪽 절차 하나만 거칩니다. 여기 이쪽에 의제되는 인허가에 이 인허가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거 다 안 거쳐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충족을 해야만 주된 허가가 내주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장.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문장 알지? 밑에 문장 하면 밑줄 있잖아.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이거 배웠잖아.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뭐 해야 돼? 그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의제 요건 구비했는지까지 다 심사한 후 건축신고 수리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구비했는가지 다 내용적 요건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 이해되죠 이제? 자,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밑줄 쳐놨어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 뭐였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첫째 끝에 건축신고 나오지? 다음 페이지에. 그 건축신고 수리해 주는 게 주된 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일이고 의제되는 인허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런데 의제되는 인허가인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신고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건축신고를 수리해 주면 안 되지요? 응? 당연한 거잖아.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똑같아. 6번도 어떻게 돼? 자, 주차장 건축 허가, 이게 주된 허가야. 그럼 주차장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아마 이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 주된 행위 거부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응? 그 다른 의제되는 다른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정한 뭐 실시계획 인가 요건, 그지? 그러면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주차장 건축허가 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주차장 건축허가를 내줘버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무슨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내줘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주된행인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죠? 그런 뜻, 다 같은 얘기를 하죠. 가장 최근 판례 나왔습니다. 8번 뭐라고 돼 있어? 뭐 앞부분에 쭉 나왔네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 제도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규정돼 있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국민은 국민은 어디다만 신청서내?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뭐 내야 돼? 이쪽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다는 신청서, 또 이쪽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다 갖췄다는 신청서 다 작성해서 여기다 한 번에 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판례 넷째 줄에 보면, 즉 건축주는, 즉 말하면 건축허가 신청하는 국민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른 주된 허가인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하면서 다른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그럼 한 군데만 내는 거야. 따로따로 낼 걸 한 군데다 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청을 받은 주된 허가 담당하는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이 정한 허가 요건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제되는 개발행위 국토계획법이 정한 그 허가 요건도 함께 심사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 심사해서 한 번에 건축허가 주된 허가를 내줌으로써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인허가 의제 제도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거네.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무슨 말이야? 주된 허가에 관련된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응? 주된 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주된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즉 주된 회기, 주된 허가 절차에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거 밑줄 쳐주세요. 심사가 누락된 채 주된 허가가 발급됐다면, 그 건축허가는 위법이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거 세 줄. 자, 그러니까 주된 허가인 건축허가 내줄 때 뭘 심사해야 된다 그랬어?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요건도 갖췄는지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심사가 빠졌다면, 그러면 주된 허가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밑줄 쳐주세요. 그 세 줄이 핵심이에요. 아래 글씨체가 다른 것 중에 위에 문장. 그 뒤에 문장은 당연한 논리야. 취소를 하고 다시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요건 갖췄는지 심사한 후 다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위에 세 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세 판례네. 거기서는
뭐 9번의 문장이 쭉 나오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번 판례에서 첫 번째 문장은 각각의 법마다 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은 따로따로 신청해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러나 법에서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에 한 군데만 신청해서 하고 여기서 주된 허가를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다면 국민은 거기다 주된 허가 담당하는 데만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같이 갖췄는지를 심사한 후 한 번의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핵심은 그 여섯째 줄, 그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그죠?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야? 사업 시행자, 쉽게 말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거야. 응? 사업 신청자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이익을 민원 제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업 시행자, 즉 국민이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해달라고 신청할 의무는 없다. 그건 알아서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청 안 해도 그걸 핵심으로 하세요.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인정되는 범위,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아까 공부했듯이 뭐야? 법에서 주된 허가 나오면 내주면 B법에 뭐뭐뭐뭐 허가받은 거 이게 법으로 인정되는 것만 의제된 거로 치는 거죠. 간주된 거로. 법에 이 법이 정한 다른 모든 효과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다. 법이 인정된다고 한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거다라는 뜻이 1번이죠. 응?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가 됐나 봐. 배고파? 자, 이거 판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1번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자, 1번. 두 번째 끝에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으면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 다른 법률에 여기 다른 법률의 모든 그 규정까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지요. 응? 아까 읽었죠? 자, 뭐 그 1번을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도 되겠다. 자, 뒤로 갑니다. 1번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관련 불복 방법 아까 이미 핵심은 두 가지 했지. 하나는 핵심 1번을 잘 봅니다. 1번을 보면 건축 불허가 그러니까 주된 허가가 건축 허가야. 그다음에 장관이 건축 허가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이유로 야, 너 건축법이 정한 건축 허가 요건도 구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구비가 안 됐어. 이렇게 함께 거부하는 일을 함께 제시한 경우 두 번째 줄 이거 중요해요. 주된 허가 거부 처분, 건축 불허가 처분 이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 이게 상대방이죠. 줄이면 상대방. 허가 신청했다가 건축 허가 거부받은 사람은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뭐야? 자기에 대한 주된 허가 거부인 건축 허가 거부를 갖고 소송으로 다툴 일이지. 그래서 넷째 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서 모두 같이 그 소송에서 주장하고 문제 삼는데 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다 갖췄는데 왜 그건 못 갖췄다는 이유를 대면서 왜 주된 허가 거부하느냐 해가지고 그 주된 허가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그 건축법이 정한 건축 허가 요건도 구비된데 그거 왜 안 갖췄다고 하느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요건도 구비했는데도 왜 그거 못 갖췄다는 이유로 주된 허가 거부냐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상대방한테는 주된 허가 거부 처분 하나만 나간 거래.
상대방, 근데 행정청은 이유가 너 다른 의제되는 다른 법의 요건도 구비가 못했으니까 너 주된 허가 거부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승복 못하면 주된 허가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우면서 왜 다른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는데 왜 그거 못 갖췄다고 하냐, 거기서 그 소송에 함께 주장하면 될 일이지, 다른 법이 정한 요건 못 갖췄다는 이유, 이걸 갖고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1번에 건축 불허가 처분, 즉 주된 거부 처분 이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정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럼 벌써 이미 결론 난 거지. 소송 대상은 처분인데 상대방한테 나간 처분은 뭐만 있는 거야?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퉈야 될 대상은 건축 불허가 처분만이다. 그리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왜 다른 법이 정한 형질 변경 요건 못 갖췄다고 하느냐, 그걸 함께 주장하면 된다. 따로 소송 대상이 될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그 밑에 밑줄 쳤죠? 뭐라고 돼 있어? 응? 건축 불허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일이지,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과 별도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따로 그런 처분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응? 자, 그래서 1번이 시험에 잘 나왔었고요. 또 2번도 마찬가지다. 자, 2번에 보면 행정청이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허가 처분하는 이유로 건축법상의 요건 못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주된 허가에 관련된 법적인 요건 못 갖췄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들었대? 다른 법이 정한, 소방법이 정한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한다. 소방서장의 동의 없다는 부동의,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를 추가로 들었더라도 이 소방서장의 부동의라는 건 별도로 처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유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야? 주된 허가 거부인 건축 불허가 처분 갖고 소송하면서 거기서 함께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함께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소방서장의 부동의 자체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단순한 건축 불허가 처분한 이유로 제시된 것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응? 소방서장의 부동의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야? 위에 두 줄 보자. 자, 주된 행정 허가를 하는 행정청은 뭐야?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 뭐야? 주된 승인, 주된 허가 같은 걸 내줄 때 관련된 인허가 의제되는 거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관련 이쪽 시장하고 뭔가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쪽 법이 정한 어떤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대. 그래서 저렇게 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야만 의제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응?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응? 그러니까 요 세 줄이 핵심이고, 일괄하여 다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일단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인허가 의제 효과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나중 거는 협의가 완료되는 걸 조건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인허가 효과를, 그죠? 뭐 이렇다는 거지. 일괄하여 다 사전 협의를 다 인허가 의제되는 효과가 부여된다고 해서 그 인허가 의제 효과 인정되는 사항에서 다 일괄해서 사전 협의를 다 거칠 필요는 없고, 먼저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한해 주된 허가를 주면서 거기까지만 인허가 의제된 거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줄 위에 세 줄의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자,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요새 3번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셋째 줄 끝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줌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이 주된 허가라고 생각해. 응? 주된 허가를 내줌으로써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바로 밑에 있죠.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하고 철회하는 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응?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처분의 성격을 가니까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하거나 철회할 필요성도 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줄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처리할 필요성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처리할 수도 있다. 응?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철회함으로써 주된 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취소 철회된 의제된 인허가만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주된 사업계획 승인은 효력 유지하면서 의제된 인허가만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된 사업계획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처리하면 취소 처리된 인허가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부분은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가 또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다만 맨 밑에 저 밑줄 친 거 취소 철회시킨 인허가 사항엔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단서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된 거를 이제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 철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건 갖췄는지 다시 또 신청을 받든지 해서 다시 의제된 인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는 때는 주된 허가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주된 허가를 그때는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 취소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칙적으로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 판례 가면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아까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만 승복 못한다면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핵심 그거야. 밑에서 네 번째 줄.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뭘 갖고 소송하면 안 된다? 주된 사업계획 승인, 주된 허가를 취소하려고 청구할 게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이거를 취소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의제된 인허가 처분만을.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면제 한마디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응? 자, 면제 공부할 게 뭐 있어? 딱 두 가지. 면제도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입니다.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 의무 해제. 그래서 기억범. 근데 의무를 없애주는데 어떤 의무 없애주는 거야? 아까 자귀, 급부, 수인 의무. 이 세 종류의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를 면제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허가하고 공통점은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라는 점. 그러나 차이점은 없애주는 의무 종류가 다르다는 점. 허가는 금지 입고로 부작위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를 허가라고 하는 반면 면제는 자귀, 급부, 수인 의무라는 요 나머지 세 종류의 의무를 없애주는 조치라는 점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논의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면제만 따로 시험 문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면서 면제하고 요거는 같은 점인데 요건 차이점이다. 요런 정도 언급. 응? 그래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 자연스럽게 세금 내야 할 의무 면제해 주네. 조세 면제, 세금 면제라 하지 조세 허가라고 안 그러잖아. 또 병역 면제 자연스럽게 쓰잖아. 그죠? 그죠? 자, 그런 정도 면제. 이거 얘기 나오니까 요새 우리 사회적 이슈 된 게 BTS 하는 이 병역 면제는 아니고 이제 그 군대에서 무슨 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군 생활을 하는 거야. 군 생활하는데 그 군대에 무슨 그 예술인들 이런 제도가 있어. 연예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군 위안 공연도 하고 이런 그런 부대가 있어요. 국군 예술 부대. 응? 거기에 이제 소속시켜서 조금은 일반 군인들하고 군대 생활을 좀 다르게 하는 건데. 군 면제는 아니래요. BTS 면제는 아니고 그렇게 예술 부대로 해가지고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건데 좀
뭐 해외 공연이 있으면 또 가도록 허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연하게 운영되나 봐. 그래서 그걸로 해줄 거냐 하는데 논란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면 안 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죠. 근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메달 따면 그죠. 메달 따면 아예 군 면제를 시켜줘요. 응? 그죠. 야구도 그렇고 뭐 해서 뭐 그런 거랑 비교하고 또 뭐 예술 쪽에서도 무슨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동악 음악 콩쿠르 무슨 뭐 국악 무슨 전주 대사슴놀인가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면 그렇게 또 혜택을 준대요. 그러면 다 이제 어떤 예술 분야에서 국가의 이익을 뭐 이렇게 크게 국익을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뭐 한 사람한테 혜택 주도록 하는 건데 그럼 BTS도 그것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알렸는데 그죠? 뭐 그런 식의 논리라면 또 이게 혜택을 주는 게 맞고 근데 일반 대다수를 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자꾸 늘어가서 이건 이제 무한정 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게 또 문제고 하여튼 요새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론 반영 가지고 반대도 많은 것 같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자, 밥 먹고 와서 특허 형성적 행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